제 강의 알아듣겠습니까? 저희 표준말을 쓴다고 듣는데 워낙 유태고 상수여서 예. 세로토닌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우리가 풍부해지느냐.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쳐서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공격성 물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세로토닌은 워낙 귀한 물질이니까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려야 이게 모자라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트립토판. 저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물 속에는 트립토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따로 챙겨 먹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장으로 가면 장에서 이 트립토판을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전구 물질을 만들어서 내려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로토닌은 이 95%는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는 불과 한 2~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뇌 물질이 워낙 유명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로토닌은 전부 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에는 이것은 우리 장 운동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설사가 난다거나 세로토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포도당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 3대 영양물질, 지방, 그 다음에 전분,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분, 이 세 가지를 다 쓰는데 뇌는 당분만 씁니다. 굉장히 고급 휘발유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당분으로 코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이 과정에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단 거를 너무나 안 먹습니다.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으로 코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코팅이 안 되면은 이 뇌 속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 BBB라는 막이 두꺼운 막이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BBB라는 뇌는 굉장히 참 예민한 기관이니까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트립토판이 장에서 전구 물질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뇌가 들어가기 전에 포도당으로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립토판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로토닌을 떼려면은 여러분 요런 게 필요합니다. 저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가령에 보면은 트립토판이 햇빛이 비쳐야지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낀 날 괜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햇빛이 안 나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북부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북부에 가면 백야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부에는 햇빛이 부족합니다. 북부는요. 그래서 그 자라는 나라가 이 늦은 봄 되면은 굉장히 늦은 겨울에는 이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정신과에서는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그래서 이 북부에 가면은
이 햇빛이 부족해서 그래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아일랜드를 갔었는데 그날 한 10도쯤 됐었는데 우리는 뭐 자켓을 입어야 될 정도였었는데 그날 저는 햇빛이 났어요. 그들이 뭐 동네 아줌마들이 수영바지 입고 다는 쪄서 나오는 거죠. 나는 뭐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거 싶었어. 햇빛이 좋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햇빛만 보면 사주를 못 써요. 네. 그만큼 햇빛이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천혜의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햇빛이 풍부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은 이 자외선 공포증이 걸려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자외선을 쬐면 뭐 당장 무슨 뭐 얼굴이 뭐가 되는가 싶어서 너무 겁을 내고 있는데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얼굴에 뭘 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도 얼굴에 가장 좋은 치료는 아무 치료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No treatment is the best treatment.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아침 여러분 밖에 정말 한 20분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참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아침에 20분만 걸으면 뭐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나 바이타민 D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이제 리듬 운동입니다. 여기 리듬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그래서 아침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어라. 이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오늘 딱 한 가지 드리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정말 멋있는 하루가 시작이 되고 이런 이제 리드미컬한 운동을 제가 이 청소년들에게 북을 주는 이유도 거의 그렇습니다. 리드미컬한 운동이니까 이 북을 채우는 굉장히 리드미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잘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킨십인데 우리가 이 스킨십이 참 부족합니다. 요즘 이제 애들도 보면 그전에는 꼭 엄마가 업고 안고 이렇게 다녔는데 뭐 거의 보면 이제 뭐 아빠가 안고 있기나 안 그러면 이제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안기는 스킨십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애기 젖 먹일 때는 완전히 참 빨가벗고 그렇게 정말 먹여야 되는데 요즘 뭐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키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자꾸 부족한 겁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사에 못하게 하니까 더더구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는 정말 뭐 친구들하고는 엄마에 빨고 같이 자기도 하고 고추도 막 시합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킨십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케이크를 한 조각 넣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이제 이런 자체가 바로 이 스킨십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스킨십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또 아이들도 보면 되게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뭐 형제들이 많으니까 한 방에 뭐 보통 형제들이 같이 자고 그랬으니까 이 스킨십이 절로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스킨십이 안 되는 게 이게 참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제가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요걸 한번 보시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부족하고 멜라토닌이 이게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나고 난 후에도 보면은 이 항원견을 걷는 사람도 항상 빈 운동장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독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제가 이 걷기를 참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하루에 거의 한 3km를 평균 걸었습니다. 요즘 이제 걸을 시간이 없어요. 특히 이제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500m도 안 걷습니다. 그래서 이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농사의 역사는 한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10,000년 이전에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농사가 없으니까 그냥 둘을 걸어다니다가 그 딸기도 주워 먹고 먹을 만한 거 주워 먹고, 안 그러면 이제 수렵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정말 고기를 잡거나, 그렇게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나가다가 딸기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웬 떡이냐? 그리고 이제 딸기를 좀 따서 집에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이렇게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심 좀 먹으려고 먹고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저녁거리 구하러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인간은요, 걷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의사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절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식 다독내라.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루는 의사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원시시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적게 먹고, 이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걷는 것이 원래 즐겁도록 여전히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걷질 않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인간이 굉장히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걷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주차는, 선생님들은 고속도로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딱 화장실 앞에 거기 주차를 합니다. 사실 고속도로는 선생님들, 내가 차 안에 1시간, 2시간 운전을 안 해도 꼼짝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면은, 이카노미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1시간 만에 한 번씩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팔로 가는 혈액은 바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저 다리까지 가는 혈액은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지의 정맥은 벨루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정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확 누를 때 싹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다 깨버립니다. 안 그러면 바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부모님 어쩌다 모시고 제가 같이 올 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든 사무실에 가시든 그 다음에 휴게소 가든 어디 저 공원에 가든 항상 주차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엉켜있는 응결 상태가 이게 풀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때로는 이 피에 덩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흐르지가 않으면 덩어리가 생기죠. 이 덩어리가 뇌를 심장을 막으면 이 사람이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주차는 어디든지 가면 주차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계단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하철에 가보면은 그 전교 젊은 사람들이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습니다. 근데 계단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딱 한 가지, 주차는 멀리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보거든. 이 사람들 이거는 계단을 만들어놨네. 그 계단과 반갑도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도 계단 타령을 하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천호동 지하철 5호선에는 이시형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시형 계단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더라서 세로토닌 계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도 계단 타령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올라갈 때는 항상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숨도 좀 가빠지고, 그러면 이제 다리도 튼튼해지고, 호흡 운동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절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겨단아 반갑다. 합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겨단아 반갑다. 주차는 멀리.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념으로 그 두 가지만 꼭 지켜도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우리 세로토닌이 많이 정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인간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이 많느냐 하면은 이 스킨십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인간은요, 자살을 할 때는요, 세상에 내 혼자다. 뭐 친구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하느님도 필요 없다. 이럴 때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지 본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본능인 3대 본능이 있습니다. 제일 앞이 식욕 본능, 그 다음에 성욕 본능, 그 다음에 군집욕이 본능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우리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좀 자꾸 혼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요즘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 행위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를 베풀거나 또 내가 감사를 하는 행동을 내가 받거나 그럴 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사가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맙다 하는 마음이 서로 전달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사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소홀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사실 이게 정말 감사해요. 저도 우리 이사장님 뵙고 처음 뵙는데도 그리고 우리 성철 누나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에 이 비싼 강사들 모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이 정말 천명이 오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만사에 감사해라. 또 뭐 절에 가면 나 마음이 타고 부처님께 감사해라. 이 그렇게 감사하는 동안은 정말 세로토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사회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중학교 학생들 얘들은 이제 북을 치고 그 다음에 요 군인들도 요즘 군대도 내무반에 이 짱이 한 놈이 있으면은 내무반 분위기가 완전히 버리고 명명개통도 안 씁니다. 너 새끼 제대로는 봐. 그럼 이 뭐 군대는 절대적으로 계급사회인데 이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이게 있으면 절대로 그런 것들 일도 못 시키고 그렇게 명명개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 새끼 제대로는 봐.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군대에도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41부대 운동을 합니다. 회사 기업 하나 하고 이 부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 부대에서 또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어떤 사단장은 야 무슨 부경을 막 운동 저기 훈련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단장이 오면 그걸 잘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데로 옮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이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도 생겼고, 태국에도 생겼고. 얼마 전에 에드워드 왕자가 여기 관세에 왔을 때, 그때도 그 양반이 이 세로토닌 이런 분해가 너무 좋다. 또 미국에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이게 세로토닌 사단법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로토닌 생성 과정을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이런 물질에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바나나를 주시하십시오. 이 바나나는 비타민 B6도 있고 또 이 포도당도 있고 또 이 트립토판도 있고 그래서 이 바나나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도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먹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요즘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나는 디저트로도 제일 좋고 그리고 꼭 바나나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월토리는 원료로서는 바나나가 정말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로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질문하면 됩니까?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선생님, 네. 좀 창피도 한데 용기를 내고 여쭤볼게요. 정신과 약을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오래된 게 나쁜 걸까요? 정신과 종류가 많아서 네,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예, 공황장애 약을 먹는데요. 선생님이 맨날 끊으라고 해요. 근데 끊질 못해요. 끊지 못해 한 7년 됐어요. 공황장애는 쓰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네, 치료됐어요. 하나는 이제 이 세로토닌, SSRI 이걸 주제로 한 약은 이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경 안정제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가령 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에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최근에 아주 심하게 한 거는요. 남편 친구 부인이 뇌출혈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동생들 중에 한 명이 뇌출혈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심하게 한 건 알았어요. 네, 공황장애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터널을 들어간다든가 고소공포증이라는 높은 데 올라간다든가 그처럼 비행기를 못합니다. 또 너무 또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다. 가령 크리스마스 쇼핑 같은 걸 못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들은 그런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갑자기 무대에 못 올라갑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도 그런 겁이 나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황장애는 최근에는 이 연예인들 중에도 공황장애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한테는 이제 저희들은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는 아주 심하면요. 정말 보스턴에서 저 마이애미로 가다가 공황장애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 정말 이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뉴욕 같은 데서 불시착하는 그런 비행기도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 둘째, 공황장애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길어야 20분입니다. 그다음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오래 가. 근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그 공황장애 오면 급하니까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막 소위 과호흡 증후군이 먼저 일어납니다. 호흡은 막 급하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응급실에 들어오면은 이 과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장병이 갔다. 그래서 응급실 스태프들이 산소를 줘요. 이 산소 마스크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 스태프에게 강의를 하는 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공황장애 환자들을 절대로 산소 마스크를 끼우면 안 된다. 이것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데 가끔 보면 그런 교육을 잘못 받은 응급실 스태프들은 산소 마스크를 끼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내가 혼자 가령 있을 때 공황장애 오면은 일단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쉬면서 호흡을 일단 천천히 하는 호흡을 배워야 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막 엠브라치를 분다거나 막 그러면 당황이 되잖아요. 막 급해지. 더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약을 2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신경 안정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리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비행기를 내가 꼭 타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괜찮은데 공영 저게 교통은 안 됩니다. 버스라든가. 이 버스는 지가 서라가도 서지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탈 때는 이제 이 안정제를 좀 미리 먹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황장애는 요즘은 뭐 굉장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황장애는 또 혼자 있으면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밤에 호텔에서 이 밤중에 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멀리서 오면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밤에 혼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부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공황장애 오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마누라랑 같이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지면은 이제 마누라하고 다 거리가 떨어지니까 마누라가 그걸 의심을 합니다. 저 친구 여자 친구가 생겼나? 뭐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황장애는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예, 그렇게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폭포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가령 터널을 못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사가 자기한테 태워가지고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환자에 좀 겁이 좀 나지. 그리고 우리 주치의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치의하고 같이 그 정말 그 무서워하는 자극을, 자기는 터널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데 그 터널에 들어가는 자극을 막 폭포처럼 쏟아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주치의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을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은 내가 터널을 따내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또 행동 요법도 공황장애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못 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이제 이 SSRI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습관성은 없습니다. 신경안정제는 습관성이죠. 그거는 뭐 오래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오래 먹어도 습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지만, 근데 사실 이제 이 줄이 끊는 이제 훈련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 저 하나 여기 먼저 질문. 그래. 예, 교수님이 원래 연세가 88세라고 하셨는데 연세에 비해서 너무나 젊어 보이고 아주 건강해가지고 보이십니다. 지금 뭐 100세까지는 넉넉하게 사실 것 같은데 건강에, 오늘은 행복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강의 뭐 비결이랄까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뭐 건강의 비결이라고 따로 특별히 챙겨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침이 좀 빠릅니다.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깨어서 밖에 안 나가고 항상 방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방 안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스쿼팅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명상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다리 걸음 마라톤을 합니다. 방 안에서. 대개 한 200걸음을 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스테파라고 우리 직원이 사주더라고요. 그 스테파를 또 한 200번 밟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한 30분에서 40분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그 운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참 건강에 그렇게 좋았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스위스에 가면 벤나 병원에 제가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벤나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주릭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는 주로 암 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 삼시세끼 당근 주스를 줘요, 환자들에게. 근데 이 당근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당근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근이 면역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을 이제 저는 거기 갔다 와서 지금까지 40년을 매일 아침에 당근 주스를, 이 당근만 가지고는 이게 잘 착즙이 잘 안 돼요. 그때 이제 사과를 같이 좀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과도 넣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착즙을 해서 그 당근 주스를 매일 아침에 한 잔, 점심 저녁에 먹으면 좋지만 점심 저녁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집에서는 꼭 그걸 이제 챙겨 먹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잠을 비교를 잘 잡니다. 되게 늦어도 한 10시 좀 넘으면은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낮잠을, 우리 이사는 일찍 거리 일어나시는데 낮잠 주무시면 그게 네? 낮잠. 낮잠 잡니다. 아, 낮잠을 해야 돼. 네. 이렇게 저는 낮잠을 한 15분 내지 20분은 꼭 잡니다. 예. 낮잠을 자면 불면증의 낮잠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면증을 왜 잠이 안 오냐 그러면은 어쩌면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낮잠을 잘 오면은 한 15분, 20분 잘 오면은 잠이 안 와도 아, 내가 낮에 좀 잤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또 아, 뭐 내일 또 낮잠 좀 잠이 회복이 되겠지.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을 잘 자게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선발이 갖고 이게 한 20년 거의 이제 되는데 저거 이제 언덕입니다. 길 자체가. 그래서 언덕길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분들하고 같이 자연 명상,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분들은 이 가만히 앉아서 오래 하는 명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연 명상은 대개 한 10분 간격으로 옮깁니다. 어떨 때는 물가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무를 잡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워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자연을 정말 만끽하는, 그걸 하는데도 뭐 한 20년 매일 아침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도 참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특별히 뭐 건강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없습니다. 먹는 거는 당근 주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운동. 그렇게 우리가 이게 무슨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습관을 가르쳐 보면은 제일 하기 힘든 게 계속이 안 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그리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엔에서 그 가장 건강한 식단, 그래서 이 정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이게 지중해 식단입니다. 지중해. 그 지중해 식단은 물론 거기는 지중해니까 해조물이 물론 많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먹고, 또 거기가 또 묘하게 또 오렌지 산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오렌지를 많이 먹어요. 오렌지가 뭐예요? 올리브. 파란 거 네, 올리브. 네, 그래요. 올리브 산지가 돼서 올리브를 정말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밝고 아주 유머러스하니까 식탁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은
그 식사를 한 사람들끼리 한 20분 이게 산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파세기아타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걷는 한 20분쯤. 이제 그것이 정말 좀 면역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까 20분쯤 걸으라 그러는데 너무 뭐 하루에 10,000보를 걸어가는 의사도 있는데 하루에 10,000보까지 걸을 건 없고요. 짧게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저는 12,000보를 걸어요. 네? 매일 예. 12,000보를 예. 걸어요. 예. 뭐 그렇게 걷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걷고 저는 이제 그 대신 자주 조금씩 자주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게 처럼 운동은 매일 계속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운동은 이빨 닦듯이 하라고 했어요. 이빨 닦듯이 매일 하라. 이빨 닦듯이. 내가 이제 선생님도 열심히 운동하시지만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해요. 지금 저는 거의 완벽해요. 지금 신체 검사를 받으면 전 60대의 몸을 근육량이 나와요. 금년에도.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금년 85세거든요. 지금 63세 정도의 체격이 근육량이 나오고 있어요. 금년 신체 검사에. 그 이유는 저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많이 걷고 소식, 1일 2식을 하니까 오후 불식. 많이 걷기, 하루에 12,000보 걸어요. 40분 아령으로 근육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이빨 닦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빨 닦듯이 운동하고 빠지질 말라. 비가 와도 운동하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비가 와도 나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기본인 것 같아요. 뭘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뭘 먹어서 좋은 건 없어요. 먹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누구든지 다 먹어요. 특별히 먹어서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전 이거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이쁘게 봐서 아령도 사다 주고 그래요. 예. 시장님 아까 뭐 제가 아까 그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충동적인 일을 많이 나오잖아요. 주변을 좀 많이 봅니다. 뭐 전철 안에서도 젊은이들 확뭐 별거 아닌 거 노인들하고도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약을 먹어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식용 조절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방법을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뭐 한마디로 그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현상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조금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그걸 좀 순화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전에 형무소 사형수 상담을 하러 들어갑니다. 제 동료하고 같이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6초 걸린다. 6초 만에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리고 6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걱정처럼 정말 그 6초를 참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분노 조절이 참 제일 중요한데 뭔가 막 팍 하는 게 올라올 때는 일단 참아야 됩니다. 이게요. 부부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이 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이게 응급처치입니다. 일단 참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얼마간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는요, 한 번 딱 내기 시작하면은 이 에스컬레이터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점점 과격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고 그리고 사정에 허하면은 그 자리를 일단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방법인데 참 이 순간적으로 팍 올라올 때 그때는 뭐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뭐 정말 온갖 뭐 살인전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어릴 적부터라도 이 참는 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참는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참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은 참 놀랍게도 우는 아이를 못 봅니다. 예. 우는 아이를 왜 웁니까, 아이가? 엄마가 하려는 거를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울거나, 안 그러면 뭘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니까 이제 울거나, 욕구 불만이면, 어쨌든 그거를 미리 엄마가 다 해줘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참는 성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성공에 가장 중요한 팩터를 한 가지만 들으라고 그러면 리더십에는 참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자기가 밑에 부하 직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때 뭐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과음을 지르고 이래버리면은 정말 안 되고 일단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참는 훈련을 좀 배워야 되고 우리는 또 이 서서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참 묘해요. 나는 그래서 이 한국은 앉는 문화고 서양은 서는 문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서서 잘 기다려요. 파티를 하더라도 칵테일 파티는 서서 하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쉽게 잘 되더라고요.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걸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공중 도덕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전에 비해서 좀 강조를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뭐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나요? 주변에 그런 거를 젊은이들이 그걸 못 참고 자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노인들한테는 안 참아야 됐잖아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은 막 그냥 전 전철을 주로 타는데 그런 현상을 자주 보거든요. 그럴 때 무섭기도 하고 그것도 말리지도 못해요. 말렸다가는 또 들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 현상으로 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로토닌 강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로토닌을 정말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저는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게 참지를 못하고 이 폭발하거든요. 이 폭발성 성격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정신과 병명돼서 임펄시브 펄스는 그러면 굉장히 충동적이잖아요. 갑자기 막 충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확실히 급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게 조급하면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됩니다. 급한 매아시시가 빨리 해라. 직장에도 보면 그런 상사가 있거든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부하 직원한테 못 시키라고. 그러고 뭐 꿈을 댄다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리는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하나만 더 박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술이나 강의를 통해서 해주에 대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강의 중에서 음식물로 보충하는 것은 방금 잘 들었습니다. 바나나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혹시 그 시중에 판매되는 그
약품 중에서 세로토닌을 보충할 수 있는 뭐 좋은 약이 있는지 뭐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자연적인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햇빛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리듬이가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감사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해라. 또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자연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이 혼자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부중할 때도 이 걸으며 살아 그럽니다. 저는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중을 할 때, 부하 직원한테도 야단칠 때도 우리가 앉혀놓고 하면은 이 끝이 없고 점점 험한 말이 막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이 걸어가면서 하라. 그러면은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또 걸어가면서 그렇게 밤을 들고 싸우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 방법이고 또 실제로 보면 옛날에는 유명한 뭐 톨스토이라든가 헤밍웨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걸어다니면서 글을 써요. 자기 타이프라이터가 이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여기 한 거고요. 서서 씁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선생님들도 그 로마 벽화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면은 확실히 사고가 아주 그 창조적이고 굉장히 그 너그러운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면 세로토닌 분비가 되니까 세로토닌이 이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들거든 인간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면 걸어다니면서 좀 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시간이 좀 딱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직원은 좀 예. 선생님 아까 햇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햇볕. 예. 그게 한 아침 7시나 해 뜨기 전에 그때는 햇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 햇빛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밤에는 지구가 찹니다. 이슬도 내리고 서울도 내리고 햇빛이 멀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이 틀기 시작하면은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구에 여러 가지 그 습기라든가 밤에 냉기가 이게 따뜻해지니까 이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이제 음이온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햇볕보다는요. 그러나 이제 이 햇빛이라는 것도 꼭 직사광선을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문을 열면은 뭐 햇빛이 들어오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많잖아요. 그래도 문을 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적 광선도 괜찮습니다. 단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라는 것은 이 광선 자체를 차단해 버리니까 그거는 이 세로토닌 생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 새벽 그 해 뜨기 전에도 나가면은 이 간접 현상이 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직사광선을 꼭 맞아야 될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침 신선한 태양을 받아라 하는 것도 사실 꼭 직사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요즘 여자분들 하도 이 자외선에 대한 공포심이 많으니까 모자 쓰고 다녀도 괜찮은데 다만 선글라스는 끼면은 이건 안 됩니다. 세로토닌은 방법이 없습니다.